네, 우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명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 어머님들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과학과는 강렬하게 임팩트만 전달드리고 빠르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과학교과가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과학교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되겠습니다. 현행 학년제로 진행되던 통합과학이 학기제 반영으로서 통합과학 1, 2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서 한 학기당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 4학점으로 편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성적은 5등급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과학은 1학년 내신 성적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 통합과학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갔다가 1학년 통합과학 성적에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아래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1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1에서는 첫 단원이 신설이 되었고요. 이 부분보다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는 중력장 내의 운동이라고 하는 파트에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기존에도 통합과학에 있던 파트였는데, 기존에 있던 물리학 1의 내용이었던 속도와 가속도 개념이 아래로 내려와서 추가가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결국에 이 파트가 현재에도 학생들이 가장 난점을 느끼는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결국에는 물리학 내용이 더 내려오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정량적인 접근이 너무 강화돼서 난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보시면 2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2에서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원이 신설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통합과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 원래 화학1의 내용이었던 반응과 열의 출입 내용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반응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물리 다음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화학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킬러 파트가 마찬가지로 확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통합과학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으나 다만 상세하게 봤을 때 고2 과정의 내용들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2, 고3 때 배우게 되는 물화생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에는 물화생지가 1 그리고 2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고2 때는 물화생지 1을 배웠고요. 그리고 고3 때는 물화생지 2를 배웠었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물화생지 1은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물화생지 2는 각각 2개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돼서 세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점은 각각 모든 과목이 4학점으로 구성되게 되고 성적 산출 방식 역시 5등급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말 뜻은 2학년 때 올라가면서 1학년 때는 과학을 통합과학 하나만 하면 됐는데요. 2학년 가면서 갑자기 내가 물화생지 4개의 과목을 모두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과학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친구들이 2학년 되게 되면 내신 자체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물리학, 그리고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그리고 화학에 대한 변화 내용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결론만 요점적으로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현행, 즉 물화생지 2에 있던 3학년의 내용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다. 그와 동시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이 많이 삭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기가 가장 강조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는 수능을 뭘로 칩니까? 통합과학으로 칩니다. 결국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화생지 중에 선택 몇 개 하면 되죠? 2개만 하면 됩니다. 즉 제가 잘하는 것만 2개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얘기죠. 그러나 통합과학으로 변모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고도 물화생지를 모두 다 잘 다뤄야 결국에는 수능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고2 때 내신 관리가 곧 그 수능 과목의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머님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1학년 통합과학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학교들의 특징적인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왔고요. 이거는 이 학교가 이렇다라고 고정되기보다는 이러한 유형들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전고등학교입니다. 작년 및 올해 대전고등학교에서 모두 통합과학 수준에서 고2 화학 수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항을 잠깐 보시면 내용은 다 모르시더라도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 상대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학생들이 상대값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당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값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물질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 상대값 조건에 적합한 경우를 학생 스스로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이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이걸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항은 자기가 개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보고 또한 상대값이 나오는 문제의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요 4개 학교들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의 유형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사실 요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유형을 보시면 지금 사용한 그림이 좀 어떻다고 느껴지시나요? 좀 유사하다고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공유결합 모형을 갖다 놓고 또한 동일하게 원자의 종류를 미지수 처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또 한번 확인하는 이런 3단계의 과정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시려면 반드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개념과 적용을 연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가장 대중적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등급 변별을 진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문항을 보시면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은 완전히 동일한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기도 보시면 여기에서도 묻는 게 중성자 그리고 개수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성자, 개수비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들을 다 전체적으로 잘 외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근데 이런 걸 그러면 누가 틀릴 것 같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저난도든 고난도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줄여나가야 이런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통합과학 총평인데요. 여기는 제가 여기 굳이 밑줄 긋지 않고 간략히 말로 이제 전달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학교별로 조금 특징적인 문항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조금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학교에서 그럼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냐, 쉬운 문제만 출제하냐, 그건 아니죠. 모든 학교가 다 내신의 변별력을 위해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수준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다 섞여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문항의 유형이나 문항의 수준, 내용의 수준 자체가 많이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결국에는 학생이 다양한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보는 게 당연하게도 정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 때만 학교 수업으로만 조금씩만 공부를 하면은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내신 관리에 그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이게 반드시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에게 문제의 역량을 많이 늘려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진도 그리고 시수 등의 여건으로 연습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진도 빼기에 급급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이 많이 놓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시험에서 실수를 유발하고 또한 한 번도 접근해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수업에서 강조하는 게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난도순, 그러니까 문항의 난도순이나 아니면은 내용의 계열성에 따라서 저난도부터 고난도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많이 접근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과학교육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와 같이 보신 것과 같이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됐다라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 통합과학을 잘 해내야 그 다음 물화생지로 잘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이 물화생지 전체를 다 잘 다루는 것이 결국에는 수능 과목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최저 수능에서 모두 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제가 결국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못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과학이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당연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1학년 때 통합과학이 얼마나 수능 때까지 중요하게 가는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잘 느끼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